네,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스픽스 대구에서 연일 정치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짧고 굵게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가 또 미국 애틀란타에 가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첫 번째 논란은 전광훈 목사의 그 기도회, 예배 날에 가서 5.18 광주에 대한 망언을 한 이후에 또 두 번째 논란이어서요. 아무튼 이런 논란은 왜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또 대구 경북에서는 이런 논란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한 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구의 인식은 어떻다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아마 놀랐다 이러면 아무런 그 감각 없이 평론하는 것일 거고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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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네. 야, 이게 또 다시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정서가 이런 것이다라고 또 남들이 오해하고 대구 경북을 엄청 욕하겠구나. 예. 너희들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이 이게 보수냐, 이게 극우도 아니고 사실 특정 종교 집단, 그것도 정당성 논란이 상당히 있는 종교 단체의 목사와 국민의힘 집권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 결탁 관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전당대회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정광훈 목사 쪽에서 김재원 후보를 당시에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라는 얘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익, 수석 최고위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표, 이제 극성당원, 극우당원들이 뭐 적게는 3만, 많게는 뭐 8만 명까지 이야기하고 10만 명이라는 더 된다는 사람도 얘기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84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이제 일부가 정광훈 목사 밀어넣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캠페인 과정에서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가치 지향을 똑같이 하는 정치인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수석 최고위원이라면 일반 최고위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좀 다르게 봐야지. 어떻게 해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전혀 엉뚱한 행동이 가능한 돌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어렵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는 과정에도 이분이 대국민 인지도를 높였던 수단이 뭐였습니까? 태극기 집회 아스팔트에서 본인 인지도를 높였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 인지도. 마치 개혁적 성향의 보수 정치인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율 또는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극우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다거나 미국에 가서 천하 통일을 정광훈 목사가 했다. 이런 방식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비정상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수의 상징 인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 저는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대구 경북민들도 지금 김재원 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대구 경북에 먹칠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대중인지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이유는 당내에 어쨌든 기반이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정치 세력화된 조직을 본인이 뭐 흡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러브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당내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내 기반 약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출마한 인사들이 극좌 진영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다. 그 사람들하고 손잡아서 표를 얻겠다고 했다.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살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조금 벌어졌다고 보고요. 선거 이후에 그 사람을 노골적으로 지켜세우면서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 예. 라는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한다는 것은 순간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도 자신의 이익이라면 세상 무엇과도 결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본인의 본성의 발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이번이 두 번째 논란이어가지고요. 두 번째 논란 이후에 국민의힘 뭐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그때 당시 첫 번째 논란 당시에 뭐 징계를 해야 된다라든지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첫 번째 전당대회 이후에 첫 번째 그냥 논란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했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번째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도 똑같은 논란이 또 불거진다면 뭐 제명은 이따 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제명하라는 이제 목소리까지 높인 걸 보니까 아무튼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사안이면?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했죠. 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뭐 다 한번 우리가 생각나는 정치인들, 보수정당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거론해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윤핵관이 아니고 김기현과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조심하라, 은행에 신중을 기하라 이제 이런 정도의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김재원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보수 정치를 대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는 것은 표가 크게 두 가지로 모였을 거예요. 하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하니 예. 인지도 높은 김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당선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당심의 일부가 또는 다수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는 정광훈 목사가 일정하게 표를 보탰겠죠. 네. 3만이 되든 5만이 되든 8만이 되든 1인 2표제로 투표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윤핵관이든 친김기현이든 이쪽에서 밀어서 됐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본인의 정치 입지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본인을 지지했던 추측컨대 소수의 지지자 그룹으로서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에게 납득 엎절해서 그 사람들과 손을 계속 잡고 가겠다는 것은 정치 일반을 이해하는 전문가들도 이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면 숨어있는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겠죠. 예. 뭡니까 그게? 미래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거래라고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있으면 훨씬 더 정치적 이익이 내한테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치밀한 계산하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 광주 발언을 잘못하고 난 뒤에 비판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사과를 하죠. 대통령까지 나섰죠. 그런데도 미국 가서 왜 이런 발언을 다시 하느냐. 이것을 우연의 일치다, 실수의 연속이다, 이런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당은 결국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어떤 식으로든 제명하거나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 차라리 이럴 때는 정광훈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서 나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건 사과하고 물러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걸로 끝났죠. 그럼 시간 가면 뭐 사람들 기억하겠느냐 이렇게 갈 텐데 결국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큰 아픔 또는 상처가 되어서 내년 선거 시즌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비판과 전망을 해주셨는데 잠깐 다른 얘기하자면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재원 최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까?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그 뭐 홍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하기 전후에 이제 김재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틈타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인이 또 친박을 또 내세워가지고 했다가 유행하고 경쟁 체제였는데 단일화를 못하고 홍 시장이 출마하고 뭐 그 과정에서 감정적 앙금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또 서로 상호를 비방하는 이런 이제 언사들도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이번에 이제 욕 들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홍 시장이 뭐 바로 나와서 저런 사람 데리고 있으면 만원 제명을 해야 된다. 총선 때 큰 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본인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실제로 두 분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냐 여기에 첫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이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예.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정치냐?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냐? 본인을 위해서 한 정치냐? 그렇죠. 그 중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하는 정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대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결론은 이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뭐냐? 이것은 직업 정치도 아니고요. 일종의 직장 정치인처럼 그냥 국가가 정해놓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따라서 정치인이 되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정도의 수준. 네. 그러면서 대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과 가깝도록 현혹을 잘할 거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언감생심 마음을 좀 움직여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요즘 같으면은 인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통의 방식으로 보면 가장 정치적 후진적, 정치에서 예. 후진적 행태를 보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도 없고 국민힘도 없고 당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로지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을 중심에 놓고 국가와 국민과 당원과 이런 것들을 짜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저는 이런 전광훈 씨, 이제 목사라고 전 부르기도 좀 이름이 아까운데, 전광훈 씨 같은 비상식적인 정치 세력 집단과 제도권 정치가 손을 잡아서 또 하나의 큰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2020년 21대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도 창당하면서 전광훈 목사는 1.83을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적은 득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 미달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높아지면 원내 지집도 가능한 정도의 득표율인데,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김재원 최고가 다음 총선에 공천을 못 받으면 김재원 최고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전광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능성을 서로 열어놨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인 사익을 위한 이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 맞느냐,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런 정당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진짜 정치 발전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만드는 정당이 국가나 정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저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증명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첫 번째 부추기면서 그 정치라는 영역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끌어들이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종의 기부금이 되든 예. 헌납금이 되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저는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는 마타도어,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 상대 진영에 대한 아주 혐오한 만한 수준의 어떤 정치적 공격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일종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다 포획해 나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거짓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추기면서 계속 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의 집단으로 몰고 전 정권은 타도해야 되고 구속해야 될 것이라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그 과정에서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이런 행태를 과연 국민들이 용납해 줬으면 되느냐? 저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동하는 상황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하는데 네. 결국 여기에서 기생하는 정치인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3% 득표면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시 발을 얹어놓고 있고, 보수정당의 원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과 전광훈 목사 간에 있는 이 결탁, 밀약 또는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아니라고 외쳐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국민이 표로서 심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 이런 마음은 오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경북 의성 출신이라는 고향으로서는 동질성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적 동질성도 없고 정당 이념의 동질성도 없고 오로지 이해관계의 끈끈한 네트워크이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봐주신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스픽스 대구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연대라고 부르기도 힘들고요. 정치적 연대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이해도 하지 마시고 늘 비판의 눈초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이었고요.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